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연이는 칼 필레머, 펴낸 곳은 토네이도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미국 코넬대 교수이고 세계적인 사회학자이며 인간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2006년 코넬 대학교 인류유산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기념비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각계 각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찰력 있는 질문과 인터뷰, 철저한 검증을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인생의 현자로 부른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 딱 한 방이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온갖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해결되는 마법의 특효약은 없을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기게 될 문제들을 미리 경고해주며 평생 아이와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비법 말이다. 인생의 현자들은 그 비법이 바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 귀띔한다. 그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희생도 감수하라고 말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 헤맨다. 하지만 인생의 현자들은 말한다. 자녀와 평생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도록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직 시간이라고.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돈이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특히 함께 있고 싶을 때는 더욱 그렇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밤낮으로 일하는 부모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좀 더 비싼 물건을 사고 휴가를 좀 더 즐기기 위해 일에 빠져 지낸다면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훗날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인생의 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신들과 도통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런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무언가 함께 하자고 명령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안은 있다. 관심이 있건 없건 자녀의 관심사를 함께 하는 것이다. 나는 상당히 일찍부터 이 전략을 이용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다. 나는 남자 형제만 넷인데 지금은 한나와 사라, 딸만 둔 아버지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두 딸들이 나와 함께 하길 원했던 것들 중 대부분은 도대체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도통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일찌감치
아이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하리라 마음먹었고 그것이 무엇이든 나도 관심을 가져보기로 결심했다. 예컨대 쇼핑이 그중 하나다. 몇 년 동안 나는 뉴욕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딸들과 함께 갔다. 다른 부모들이라면 억지로라도 딸들을 박물관에 데려가라 했을지 모른다. 나는 그 대신 딸들이 원하는 대로 신발 가게를 수십 군데나 돌아다녔다. 옷 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도 셀 수 없이 다녔다. 그리고 딸들이 15cm가 넘는 힐이나 파격적인 복고풍 장신구를 보고 감탄하는 동안 앉아서 맞장구를 쳐주곤 했다. 웬만한 여자들보다 여성화나 여성 의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아빠라고 느스레까지 떨면서 말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딸들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의 대가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다. 내가 딸들과 함께 한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시간이다. 우리는 시간을 나눈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리 긴 시간도 아니었다. 일가 중 생긴 자투리 시간이거나 어쩌다 갖게 된 짧은 휴식 시간이 다였다. 그러나 그 시간에 딸들과 나는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소통의 기적을 맛보기도 했다. 클레이턴 그리너프 79세는 아들, 딸과 아주 가깝게 지냈고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가까이에서 산다. 자녀 양육에 관해 묻자 클레이턴은 자녀들의 관심사에 같이 관심을 기울여 두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닥다리라고 흉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이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뒷마당에 창고를 지었어. 아들은 그때 기술 과목을 배우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지. 직장 일을 마치고 오기 전에 아들 녀석은 공구 상자를 열어놓고 먼저 일을 시작하며 나를 기다리곤 했어. 직접 일을 해보니 계측이나 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수학에 관심을 가지더군. 그러더니 결국 기계 설비 디자이너가 되었지.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된 데는 그때 그 창고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낸 것도 한몫했지.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일에 함께 관심을 보여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도 좋아진다는 점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레리 핸드리는 78세, 일상의 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낸 경험이 아이들의 인생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들려준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집안일을 돕게 해야 해. 마당 청소건, 집안 허들의 일이건 뭐든 함께 나눠서 하는 거지. 엄마를 돕건 아빠를 돕건
집안일이 늘 쉽거나 짐이 있지만은 않지. 일을 다 마치려면 힘이 들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평생 기억에 남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야.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즐거운 추억으로 남지. 나이 드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 노아에 관해 인생의 현자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늙는 걸 걱정하느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젊어서 생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말한다. 상상과 실제는 어떻게 다를까? 나는 수많은 노인들로부터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줄 두 가지 지혜를 얻었다. 첫째, 인생의 현자들 중 대다수가 노년의 삶에 대해 평온함, 존재의 가벼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 등 긍정적인 말로 표현했다. 그리고 나는 세실 램킨 92세와 함께 봄날 오후를 보내면서 내 눈으로 그 평안함을 직접 보았다. 세실을 만나러 갔을 때 파트타임 간병인이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고요한 호숫가와 아직 앙상한 나무들이 내다 보였다. 세실은 호숫가에 있는 이 집에서 50년째 살고 있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곤 했다. 이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해서 수영은 더 못해. 세실이 말했다. 몇 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결혼 68년 만에 이별이었다. 세실은 60대인 세 딸과 가까이 지낸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나 떠나야 할 시간에 대해 어떤 착각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 나이 92이야. 95까지 산다면 기적이지. 세실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가 드니 이런저런 제약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삶의 반경이 더 좁아졌지. 잘 걷지 못하니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휠체어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박물관에도 못 가. 도서관에도 자주 가곤 했는데 이제 누군가 함께 가야 하고 쇼핑도 못해. 하지만 마음은 박물관이며 도서관에 있어. 난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많은 인생의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실은 노인이 된 후 상실의 아픔은 있었지만 완전함, 포용, 소소한 것들에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얻었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나이를 먹는 것은 새로운 기회와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관심사들이 가득한 신천지를 탐험하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100년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껴라.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든 신경 안 써. 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마라. 병은 쾌락의 이자다. 흡연, 형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는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받을 뿐이다. 배우자를 고를 때는
신중 또 신중하라. 중요한 것은 빠른 결정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래의 배우자를 알아가야 하며 남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결정하라.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라. 마음 깊숙한 곳에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다. 인생의 현자처럼 살기 위한 5가지 조언. 시간은 삶의 본질이다. 삶이 아주 짧은 것처럼 살아라. 정말 짧기 때문이다. 요점은 삶이 짧다는 사실에 우울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맞춰 살라는 것이다. 중요한 일들은 지금 당장 하라.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행복은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삶을 뒤흔들 때도 행복한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걱정은 시간을 독살한다. 걱정은 그만하라. 아니면 최소한 줄이기라도 하라. 걱정은 귀중한 삶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게 만든다.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라.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면 작게 생각하라. 단순한 일상의 즐거움에 적응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법을 배워라.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있는 삶은 행복하다. 그리고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단체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종교를 믿는지는 각자의 몫이다. 인생의 실질적인 지혜가 가득한 책이었습니다.